새우 본편. 바다에서 식탁까지 우리가 먹어온 작은 바다. 1. 가을이면 소금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가을이면 소금 위에 올려진 새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굵은 천일염 위에서 서서히 붉게 익어가던 그 순간 식탁 위에는 계절이 올라왔습니다. 껍질이 타닥거리며 갈라지고 손으로 집어들면 뜨거움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김이 오르고 그 안의 살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달았습니다. 그때의 새우는 특별한 날의 재료였습니다. 누군가는 가을바다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가족이 모인 저녁을 떠올립니다. 새우는 바다의 재료였지만 기억 속에서는 늘 계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새우. 대하의 계절. 가을 대하철은 단순한 수산물 소비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에는 제철 소식이 실렸고 시장에는 붉은 새우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그 시절의 새우는 지금 아니면 못 먹는 것이었습니다. 냉동 유통이 지금처럼 일반적이지 않았고 계절은 곧 식재료의 시간표였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도시에서는 소금구이집이 붐볐습니다. 그때의 새우는 가격보다 계절이 먼저였고 유통보다 현장이 먼저였습니다. 이 기억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선명합니다. 3. 지금 우리가 먹는 새우. 달라진 구조. 지금 마트에서 만나는 새우는 대부분 흰다리 새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하라고 부르는 새우도 실제로는 다른 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냉동 기술이 발전했고 양식 기술이 안정되었으며 해외에서 대량으로 들여오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계절 내내 새우를 먹습니다. 계절의 음식이던 새우는 유통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맛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바로 올라오던 탄력과 냉동과 해동을 거친 탄력은 분명 다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점점 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4. 자연산에서 양식으로. 식탁의 배경이 바뀌다. 국내 연안의 자연산 새우 어획량은 예전만 못합니다. 해양 환경의 변화, 어장관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선택. 이 모든 요소가 새우를 양식 중심 구조로 옮겨 놓았습니다. 양식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이 일정하며 품질이 균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바다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식탁에서 결과만 만납니다. 자연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광고 문구가 되었고 양식은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새우는 여전히 바다의 생물이지만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새우의 배경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5. 새우는 크기로 나뉘지 않습니다. 쓰임으로 나뉩니다. 시장에서 새우를 고를 때 우리는 크기를 먼저 봅니다. 왕새우, 중화, 소화, 대하, 흰다리, 칵테일. 그러나 실제 식탁에서는 새우는 크기보다 역할로 기억됩니다. 큰 새우는 구이와 찜이 됩니다. 껍질째 굽거나 삶아 초장에 찍어 먹는 방식. 이때 새우는 주인공입니다. 씹는 탄력과 단맛이 중심이 됩니다. 중간 크기의 새우는 튀김과 볶음으로 향합니다. 기름을 만나면서 단단한 살이 부드럽게 변하고 껍질은 바삭한 식감이 됩니다. 여기서 새우는 요리의 중심과 부재료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작은 새우는 다릅니다. 작은 새우는 국물이 됩니다. 젓갈이 됩니다. 가루가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맛을 떠받치는 쪽으로 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크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새우는 성장 단계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고 그 쓰임은 우리의 음식 구조와 연결됩니다. 큰 새우는 눈에 남고 작은 새우는 맛에 남습니다. 그래서 새우는 한 가지 재료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우는 단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국물에서도 역할을 하고
볶음에서도 존재를 드러냅니다. 조개처럼 시원함만 남기지 않고 멸치처럼 날카롭게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새우는 둥글게 받쳐줍니다. 이 둥근 맛 때문에 작은 새우 한 줌이 냄비 전체의 균형을 바꿉니다. 우리가 새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이 역할의 넓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새우는 하나의 생물이지만 식탁에서는 여러 얼굴을 가집니다. 6. 새우는 국물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물 구조 전체 확장. 국물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국물은 여러 재료가 함께 만든 구조입니다. 멸치는 방향을 정합니다. 다시마는 바탕을 깝니다. 조개는 시원함을 보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우는 둥글게 연결합니다. 새우는 국물의 전면에 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맛을 눌러주고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줍니다. 작은 건새우 한 줌이 들어가면 된장국의 거친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미역국의 깊이가 한층 내려갑니다. 나물 무침의 민맛이 또렷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칠맛이 아닙니다. 새우에는 단맛과 염분, 그리고 바다의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안에서 맛을 세게 밀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국물 재료가 달랐습니다. 어느 집은 멸치를 많이 넣었고 어느 집은 새우를 더 넣었습니다. 그 집의 국물 맛은 그 집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육수 팩 하나로 국물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편리해졌지만 그 안에서 새우의 존재는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김치를 담글 때, 된장을 끓일 때, 비빔밥 나물을 무칠 때 작은 새우는 여전히 국물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맛을 지탱합니다. 새우는 화려한 해산물처럼 보이지만 한국 식탁에서는 오히려 국물의 재료로 더 오래 남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국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는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조용히 잡아주는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새우입니다. 7. 젖새우와 새우젓. 시간을 지나 다른 맛이 되다. 새우는 익히면 붉어지고 마르면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소금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재료가 됩니다. 젖새우는 작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시간을 통과하게 만든 음식입니다. 살은 풀어지고 껍질은 무너지고 형태는 사라집니다. 대신 맛이 남습니다. 새우젓은 반찬이기보다 조미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수육을 먹을 때, 국물의 간을 맞출 때 한 숟가락이면 맛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맛은 단순한 짠맛이 아닙니다. 새우가 가진 단맛과 감칠맛, 그리고 발효가 만든 깊이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장철이 되면 젓갈 장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젖새우의 크기, 소금의 염도, 익은 정도를 보고 고르는 일은 하나의 생활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제품 새우젓이 유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산지와 소비지는 멀어졌고 수급은 계절보다 물류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의 변화와 어획량의 변동은 젖새우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는 김치를 담그면서 그 배경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새우젓 한 통 안에는 바다의 시간과 유통의 구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새우는 익혀서 먹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발효를 통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남습니다. 형태는 사라지지만 맛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새우는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재료가 됩니다. 8. 냉동과 가공의 새우. 가장 가까워졌지만 가장 멀어진 재료.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새우를 살 수 있습니다. 마트 냉동 코너에는 껍질 벗긴 새우, 손질된 칵테일 새우, 튀김용 새우가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상태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리는 훨씬 쉬워졌습니다.
해동만 하면 되고 조리 시간은 짧아졌습니다. 새우는 더 이상 계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분명 편리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새우의 원래 모습을 덜 보게 되었습니다. 껍질째 굽던 시간, 머리를 떼며 바다 냄새를 맡던 순간, 손에 묻던 소금기. 그 과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우는 점점 손질된 상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국경을 넘는 물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양식장, 대형 냉동시설, 컨테이너 운송, 대형 유통망. 우리가 먹는 한 접시의 새우는 생각보다 먼 길을 지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변화가 좋고 나쁨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공급은 가격을 유지해주고 접근성을 넓혀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우가 점점 바다의 생물보다 상품에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계절의 기억은 옅어지고 유통의 구조는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새우를 더 자주 먹지만 그 출발점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새우는 여전히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9. 우리가 먹는 새우의 배경. 한 접시 뒤에 놓인 구조. 새우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수산물 중 하나입니다. 국내 연안, 양식장, 해외 생산지, 냉동시설, 물류망. 이 모든 과정을 지나 한 접시의 새우가 식탁에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유통이 공급을 결정합니다. 가격은 국제 시세의 영향을 받고 어획량은 기후와 바다의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가격표만 보지만 그 숫자 뒤에는 바다의 상황과 물류의 구조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새우를 멀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 접시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식탁은 더 또렷해집니다. 새우는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함께 지나온 식재료입니다. 10. 새우를 먹을 때 생각해 볼 점. 새우는 작지만 결코 가벼운 재료는 아닙니다. 신선도는 중요합니다. 특히 냉동새우는 해동을 반복하면 식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젓갈과 함께 먹을 경우 염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튀김으로 자주 섭취할 경우 기름의 무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껍질과 머리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이 향은 바다의 향이기도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쉽게 비린내로 변합니다. 그래서 새우는 손질과 보관이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과하게 겁낼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여기기에도 아까운 재료입니다. 11. 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재료. 우리가 기억하는 새우와 지금의 새우는 다릅니다. 계절의 상징이던 새우는 이제 사계절 유통됩니다. 자연산이 기본이던 시절은 양식 중심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우는 여전히 식탁에서 자주 만나는 재료입니다. 국물 속에서, 김치 속에서, 튀김과 볶음 속에서, 눈에 띄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역할을 합니다. 새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12. 작은 바다를 기억하며. 새우는 바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통과 저장, 발효와 가공을 지나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예전의 기억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의 구조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새우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금 위에서 붉게 익던 그 장면과 냉동 코너에서 만나는 포장새우. 둘 다 우리의 식탁입니다. 새우는 작지만 그 안에는 계절과 구조, 시간과 변화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음 식재료에서도 이처럼 한 재료의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집니다.